네, 안녕하세요. 주식 시황 담당하고 있는 이재선입니다. 2022년 글로벌 이슈 전략 부분 제가 가져와 봤고요. 내년에도 시장의 상단이 다소 좀 제한이 된다면은 어쨌든 간에 테마형 장세는 조금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 속에서 저는 키워드를 찾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연에도 이어서 내년에도 뭐 MZ세대에 관련된 영향력은 점차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 봤고요.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MZ세대에 주목을 해야 되냐라는 궁극적인 이유를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MZ세대 같은 경우는 2035년께에 가서는 X세대의 구매력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주목해야 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소비시장 같은 경우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재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MZ세대를 압축하는 키워드 총 4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파이어족, 이기 때문에 파이어를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고요. 해당 세대 특징과 변화하는 트렌드를 전망을 해봤습니다. 관련된 키워드는 리셀테크라든지 NFT, 메타버스, K-팝, ESG, ETF, 라이브 커머스를 들 수가 있고요. 네, 우선 MZ세대 같은 경우는 MZ세대의 3명 중 2명은 스스로를 파이어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빨리 벌고 빨리 은퇴를 하자라는 욕구가 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은퇴 희망 연령 같은 경우를 보자면 평균 51세로 비파이어족으로 분류한 세대들과 달리 조기 은퇴를 강하게 희망을 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자산 또한 13.7억으로 다소 좀 공격적인 목표를 잡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세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와 연관이 되는데요. Freedom for Life라고 회사가 밥 먹여준이라고 한번 지어봤고요. MZ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처를 좀 다양하게 마련을 해서 뭐 전통 자산군뿐만 아닌 대체 자산군까지 조금 확대를 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조금 공격적으로 많이 해보려고 그렇게 잡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Z세대의 투자 방식을 분류를 하자면 크게 투자형 소비, 이른바 리셀테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높아지는 MZ세대 구매 영향력과 더불어서 한정판 제품이라든지 브랜드 굿즈 상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에 조금 강조를 약간 중점을 두고 이를 구입해서 웃돈을 파고 되파는 그런 차익 거래를 좀 MZ세대들을 단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시장 같은 경우는 점차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MZ세대가 지금 공격적으로 조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리셀테크 시장 크게 3가지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명품 브랜드 테크, 다들 아시다시피 약간 샤테크부터 롤테크라고 불리우는 소위 브랜드에 투자하는 그런 리셀테크들이고요. 주 고객층은 대부분 MZ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입가와 리셀가의 상승률도 다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차익이 나기 때문에 MZ세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리셀테크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도 백화점 명품 소비자 가운데 MZ세대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서 MZ세대 비중이 도드라지게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층의 그 백화점 명품 소비 구매력은 좀 점차 약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스니커즈 시장인데요. 스니커테크라고 일명 이제 명품 브랜드와 더불어서 스니커즈 시장이 리셀 품목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스니커즈 플랫폼인 그 미국의 스톡엑스 플랫폼이 조사를 한 결과 스니커즈 리셀 시장 규모를 5년 사이 한 2배 이상 성장을 전망을 했고요. 2025년까지 가서는 리셀 시장 규모가 1차 유통 시장과 비교했을 때 약 한 3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크림을 조금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트 시장입니다.
고부가 가치를 이제 중점을 두는 그런 리셀테크 시장이기 때문에 MZ세대에게 아트테크 또한 관심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서울옥션이 지난 1분기 진행한 온라인 경매에서도 MZ세대 낙찰 비율이 전체 10%를 넘겼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트테크 같은 경우 뭐 다소 비싸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소액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MZ세대들이 약간 투자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트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 미학적인 가치를 약간 평균적으로 중점을 두었었는데 MZ세대 같은 경우는 미학적인 가치보다는 재테크라든지 부수입원으로 아트 시장을 조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고요. 네, 제가 앞서 언급한 세 개의 그 리셀테크는 궁극적으로 이제 희소성을 보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실제로 리셀 시장이 하나의 재테크로 부상하면서 가품 유통이 또 다른 부작용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들어서도 명품 브랜드 위주 상품 적발 건수와 금액이 확연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에 이제 NFT 시장이 전차 주목을 받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 같은 경우는 희소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고유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화폐 기능을 하는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과 달리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토큰을 B 토큰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고요. 고유의 코딩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의 약간 진품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증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 시장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은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2021년 2분기 대비 3분기는 이더리움 가격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QA의 성장이 그 동반 관찰이 되면서 확연하게 볼륨이 증가를 한 것을 오른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NFT가 그러면 어떻게 발행되느냐 이게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자면요. 일단 제가 이제 원하는 아이템, 캐릭터, 미술품 등 NFT를 발행하고 싶은 해당 그 아이템의 그 블록체인 작품과 그 작품의 소유권과 작품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발행된 그 NFT 토큰을 소유권 판매를 실시를 하고요. 구매자들은 소유권 비율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한 그런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더리움을 현금화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 현금화를 이제 현실 세계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인터커넥트 위틴 플랫폼이라고 심화되는 양극화가 이제 MZ세대들은 또 다른 키워드가 될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현실 세계를 조금 도피하는 경향이 강한 세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편안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세계가 MZ세대들은 더 편안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MZ세대가 겪게 될 사회 현상 중 하나는 양극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상위 20%의 자산은 하위 20%의 35.2배 수준으로 2020년에 확연하게 늘어났고요. 버는 애들만 벌고 못 버는 애들은 못 버는 그런 상하이 격차가 지금 확대가 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대한 한계성이 더욱더 조금 강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MZ세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든지 내지는 그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그 수익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의 그 메타버스형 플랫폼 게임 대표적인 기업인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꾸준한 증가세가 2021년 들어서 확연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 3분기 실적 또한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시간의 주가라든지 상장 이후에는 거의 한 140%가량 주가가 뛴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성세대들은 궁금한 게 메타버스가 이제 실제로 돈이 되냐라는 문제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수익 모델은 실제로 진화를 하는 중이고요. 수익 모델은 총 3단계로 구분이 되면서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총 3단계로 수익 모델은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용자 수가 늘면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아이템 구매 판매 비중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그 대표적인 SNS 플랫폼인 제페토에 등록된 창작자 수만 지금 70만 명에 이르고요. 이들이 만든 아이템 수는 2020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 한 200만 개까지 증가를 하면서 플레이 투 원 시장을 조금 초기에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기업들이 이를 인지를 하고 마케팅이 이제 그 가상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구간인데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그 게임 플랫폼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 구찌가 디지털 전용 가방을 팔았는데 약 500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실물 세계와 연계하면서 뭐 K-팝에 이거는 좀 관련이 지을 수가 있겠는데 콘서트를 실제로 그 메타버스 안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또 다른 그 메타버스형 플랫폼인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난해 6월에 그 미국의 인기 있는 힙합퍼 트래비스 스캇이 온라인을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자기 앨범을 최초 공개를 하고 공연을 최초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실시를 했는데 공연 당시에 123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습니다. 이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치고요. 네, 세 번째 키워드를 넘어가자면요. 리뉴어블 에너지로 지었는데 어쨌든 간에 MZ세대들도 ESG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세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ESG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 같은 경우는 친환경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이른바 미닝아웃의 소비 형태를 시연하는 세대라고 보면 되고요. 기존 세대에 비해서 친환경에 대한 투자 관심이 약 2배가량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련해서도 ESG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책임 투자의 대표적인 펀드 중 하나인 도미니 펀드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2020년 들어서 담배라든지 주류라든지 도박 기업에 투자하는 바이스 성과 대비 우수한 성과가 계속해서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2로 대변되는 키워드인데요. 이지 투 바이라고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대면보다는 이제 비대면 소비를 계속해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키워드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Z세대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아진 콘텐츠를 보자면은 1인 크리에이터나 유튜버나 BJ 영상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 같은 경우는 MZ세대 소비 특징에 부합하는 그런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대비해서 한 2년 사이에는 거의 8조 원까지 한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별 점유율을 보자면요. 네이버가 압도적이고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보자면은 약 한 전체에서 60%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약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는 강점이 이제 실시간 댓글에 답변을 해주고 뭔가 소통을 하는 오픈 소통형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들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과 조금 부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도 라이브 커머스 시청 이유를 보자면은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한 가격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인플루언서의 소통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MZ 세대들의 특징을 앞서 이제 크게 정리를 해봤는데 시장 아이디어로 한번 녹여봐야겠죠. MZ 세대의 특징들은 저는 이제 시장 아이디어로 이제 넘어가자면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의 확장성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초기 단계지만요. 현재 국내의 메타버스 테마로 연결된 ETF 내 자금 유입 규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뭐 앞서 ETF 자료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국내 메타버스 ETF 상장 초반 이후에 자금 유입은 거의 폭발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게임 플랫폼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이제 상위 종목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메타버스 ETF는 해외와 좀 다릅니다. 성향이 약간 조금 색깔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성 종목을 보자면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대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엔터테인먼트가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메타버스 시장에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1차적인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시장은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ETF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면은 엔터 업종이라든지 대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종에 조금 수혜를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당 업종의 수혜가 저는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